자, 오늘도 엄마의 잔소리처럼 옳은 소리만 해주시는 두 분의 프로 모셨습니다. 우리 조현희 프로, 박효정 프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프로 오늘 레슨은 실제로 정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모아서 이름하여 실전 레슨 퀘스천 앤 앤서 시간으로 준비해봤다고 하는데요. 연희 프로는 어떤 질문에 답변해 주실 건가요? 네, 맞아요. 오늘은 Q&A 방식으로 네. 이제 질문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레슨을 하다 보면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네. 항상 이제 이야기하시는 방식이 지난번 라운드에 갔을 때 이러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 응답기처럼 이제는 질문이 들어오면 AI처럼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네. 이 필드 실전, 네.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뭐 실전의 팀만큼 정말 뼈저리게 와닿는 레슨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박근용 프로도 이해칠 수 없죠? 그렇죠. 저는 제가 지난 레슨 때 네. 타이밍에 대해서 레슨을 했는데 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임팩트를 어떻게 정확하게 갖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네.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다 못 해드리고 맞아요. 지난주에. 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임팩트 편을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임팩트 됩니다. 편. 네. 자, 우리 조현희 프로가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또 어머님의 잔소리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4살, 5살 이제 막 뭔가 좀 알고 싶고 뭔가 이제 호기심 할 때는 질문들이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런 질문들을 오늘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두 분 프로가 오늘 레슨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오늘 또 너튜브로도 함께 하시죠. 네, 너튜브에 골프앤스포츠 그리고 아이비 스포츠 채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 레슨 준비하고 있는 조현희 프로 그리고 박기령 프로에게 궁금한 내용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레슨의 주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을 저희가 정말 모아서 양질의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정말 궁금한 거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뭐 창피함은 잠깐이지만 그렇죠. 실력 향상은 오래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마구마구 남겨주셔서 두 분 좀 당황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화요일 첫 번째 레슨이죠. 우리 필드 위의 요정입니다. 우리 조연희 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Q&A 버전으로요 레슨을 하면서 최근 필드 레슨 중에 네.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시원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골프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과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총 3가지의 질문을 좀 골라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마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공감이 되실 만한 그런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요. 바로 드라이버 스카이볼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네. 네, 일명 뽕샷이라고 하죠. 뽕샷, 저희는 위비라고 합니다. 위로 오비라고 해서 네, 맞아요. 위비볼.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스카이볼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8홀 중 3번, 많게는 5번 네. 정도까지 낼 수 있는 아주 흔한 미스샷이에요. 그럼 제가 우선 또 뽕샷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감독님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잘못된 스윙 네. 잘 또 따라해 주시는. 뽕샷을 한번 드라이버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자, 위로 높이 뜨고 이제 거리는 많이 거리도, 나가지 않는. 네. 네, 그렇죠. 위로 100m 같네요. 110m 나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리액션들이 나이스 어프로치 이렇게 많이 하시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3년 됐어. 네. 맞아요. 자, 드라이버 스카이볼은요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고요. 또 생각보다 단순해서 금방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요 테이크백을 낮고 길게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한번 낮고 길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 이 스카이볼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굿샷. 굿샷.
네, 확실히 탄도가 낮아졌죠. 네. 네. 네, 이렇게 최대한 헤드가 지면을 스치듯이 낮게 지나가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이 대부분 스카이볼이 나는 원인 중 하나는 스윙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찍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테이크백 시작 자체를 너무 가파르게 들어 올리면 다운스윙마저도 가파르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파르게 든다는 건 어깨 회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팔로만 백스윙을 이렇게 시도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이 아닌 하향 타격으로 공에게 들어오면서 이제 찍혀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연습을 위해서 마크를 제가 하나 챙겨왔어요. 네. 네. 이 마크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네, 마크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공 뒤에 한 2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공 뒤에다 두시고 헤드가 테이크백을 하면서 마크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공과 네. 수직으로 놔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치면서 지나가진 않아요. 실제로 이 마크를 치면서 지나가진 않지만 네. 마크 위로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 준다는 느낌만 가지셔도 아. 조금 더 낮고 길게 테이크백을 이렇게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만하게요. 네. 그렇죠. 네, 이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헤드를 낮게 가져가게 된다면요. 나의 우측 어깨가 백스윙을 시도했을 때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뒤로 누가 민다는 듯이 이렇게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동작은요. 또 상체 회전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백스윙 시 상체 회전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낮고 길게 시작을 해주시면 뽕샷이라 그러죠. 네. 이 스카이볼을 방지해줄 수 있으니까요. 찍혀 맞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항상 테이크백을 이렇게 낮고 길게 스타트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낮고 길게를 신경 써서 네. 다시 한번 드라이버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틴처럼 이렇게 한번 치기 전에 낮게 끌어주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낮고 길게. 네, 낮고 길게 오, 아, 해주시면은 야,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시작이 그냥 낮고 길게만 빼줘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미스샷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렸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은 바로 네. 클럽을 던진다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얘기를 네. 많이 클럽을 들었습니다. 던진다. 네. 그렇죠. 던져라. 던져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사실. 네. 자, 보통 클럽을 제가 던지듯 편하게 스윙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던지세요. 팔로만 쭉 뻗어서 네. 던지는 자세를 이렇게 취하시는데요. 스윙에서 이 던진다의 의미는 볼을 향해 단지 이렇게 손만 뻗어서 던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클럽 헤드를 공에게 던진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만약 이 던진다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서 팔만 이렇게 쭉 타겟 쪽으로 뻗어서 던지게 된다면 오히려 상체에 힘은 안 빠지고요. 던지는 느낌은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있는 힘껏 치기는 하지만 펀치력이 부족해서 거리가 나지 않고 또 스윙이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 헤드를 던지는 연습을 위해서 제가 하키퍽 날리기 훈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키펑 날리기요. 하키퍽 날리기예요. 힘차게 클럽 헤드를 볼로 가져가는 이 기능을 높여주는 훈련인데요. 아이스하키 선수가 이 퍽을 쳐내는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하키퍽 날리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임팩트 지역에서요. 손과 팔뚝을 이렇게 교차시키시는 골퍼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클럽을 돌리는 방식은요. 일관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이 볼의 이제 방향성을 좀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스윙은 클럽이 임팩트에 다가갈 때 그때마다 이제 오른쪽 손목과 팔을 쭉 뻗게 되어 있어요. 임팩트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좋은 스윙인데요. 이 동작은 별도의 방해가 없는 한 자연스럽게 지속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키퍽 훈련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키퍽 날리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칩샷 수준의 스윙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이 되면 이제 점점 긴 스윙에 네. 나중에는 풀스윙까지 적용을 시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8번 아이언 정도의 짧은 클럽을 선택했어요. 이 클럽을 잡고 체중을 앞으로, 자, 골프 스윙에서 앞으로는 왼발을 얘기하는 거죠. 체중을 앞으로 두시고요. 살짝 기울여진 상태에서 짧은 칩샷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 네. 뭐 상당히 작은 스윙이지만 좀 펀치력이 있죠. 네.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백스윙을 시도할 때 오른쪽 손목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이렇게 뒤로 꺾이도록 해주시면 돼요. 손목이 바르게. 이렇게 꺾여서 확실한 V자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꺾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이 꺾였던 손목을 점차 부드럽게 풀어주며 이 임팩트를 지나가는 동안 오른손이 왼손 위가 아니라 왼손 위가 아닌 왼손 아래에 놓이도록 해줍니다. 아. 그래서 왼손을 뺐을 때 이렇게 일자로 쭉 뻗쳐 있는 이런 자세가 나타나면 돼요. 자, 이 연습을 10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8번 아이언으로 하프 스윙을 몇 회 또 실시를 해보시고 풀스윙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는데, 이때 여러분의 오른손은 매번 정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일자로 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작은 스윙부터 조금씩 스윙을 키워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총 3번의 스윙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작은 스윙. 작은 칩샷 수준의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오른손을 꺾어서 V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오. 식으로. 짧게. 그렇죠. 이때 손목은 꺾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하프 스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오. 그렇죠. 자, 세게 치지는 않지만 소리가 상당히 묵직하고 네. 네, 네, 네. 정말 괜찮았죠. 퍽 소리가 나네요. 네, 하키퍽. 네, 그렇죠. 하키 퍽퍽. 자, 마지막으로는 풀스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게 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오른쪽 손목을 빠르게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진짜. 마무리. 이게 공에 힘을 전달하는 연습도 되지만은 뭐 컨트롤샷 연습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 훈련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정말 좀 효과적인 그런 통제력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짧은 스윙에서 코킹과 풀어줌 그리고 릴리즈를 한 번에 연습해 보면서 손으로 공을 이렇게 밀어치는 것이 아닌 헤드가 공으로 이렇게 던져짐을 연습해 줄 수 있으니까요. 헤드를 좀 던지는 느낌이 필요하신 골퍼분들은 지금 이 하키퍽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를 던져라 그러면은 아까 조현희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채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공한테 채를 던져야 되는 거죠. 힘을 전달해야 되는 건데 네. 채를 우리는 던지라고 채를 하니까는 던지니까. 그냥 채만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그러신 분 있었어요. 저는 네. 회원분 중에 네네. 한 10번은 날리셨어요. 진짜요? 제가 한 5번 주워다 드리고 다른 프로님들이 저 없을 때 또 한 3-4번 주워다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냥 연습장에서 사실 연습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네. 짧은 칩샷으로 툭 이렇게 아. 해주는 연습이라서 연습장에서 또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고, 필드에서는 조금 어렵죠. 네. 네. 필드에서는 좀 이런 연습이 불가능하니까 빈 스윙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이 되고, 또 공치기 전에 내 루틴처럼 이 하키퍽 자세를 한번 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에 들어갔을 때 바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키퍽 자세 있죠? 네. 이 자세를 한 3번 정도 하고 바로 샷에 들어가셔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페어웨이 벙커는 도대체 어떻게 쳐야 하나요? 아하. 라는 페어웨이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뭐 페어웨이 벙커, 뭐 그린 주변 벙커가 아니라 벙커샷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죠. 벙커 자체가 조금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는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페어웨이 벙커샷은 대부분 뒷땅으로 모래를 많이 쳐서 일명 또 철푸덕 샷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공을 일단 멀리 꺼내놔야 한다는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잔디에서보다 100배로 힘이 더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생겨나는데요. 페어웨이 벙커샷의 핵심은요. 클럽 헤드가 이 모래에 닿기 전에
볼을 먼저 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탑볼을 일부러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 네, 그러면 마치 모래를 좀 얇게 뜬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제가 페어웨이 벙커샷을 칠 때 샷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얇게 모래를 뜬다. 공만 걷어낸다는 네, 느낌. 네. 일부러 탑볼을 친다는 느낌이 들면 돼요. 아, 굿샷. 굿샷. 모래가 한 4알 정도만 되거든요. 날아갔습니다. 한 4알. 예. 네. 자, 제가 지금 일반 샷에 비해서 제가 컨트롤하고 있었던 건 바로 몸을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체를 좀 더 단단하게 지탱한 상태입니다. 네. 네. 괜히 발을 비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하체를 단단하게 지탱하게 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모래 위에서요 치기 때문에 지나친 체중 이동이나 이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은 자칫 균형을 좀 무너뜨릴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고 오, 네. 주로 내 상체와 팔의 속도를 이용해서 스윙을 하면서 볼을 살짝 이렇게 걷어내듯이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페어웨이 벙커는 이 셋업만 잘 잡아주셔도 50%는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셋업부터 조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립을 좀 짧게 잡아주세요. 그립을 짧게 그립을 잡아라. 짧게. 네, 초크다운이라 그러죠. 그립을 조금 짧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럽을 한두 클럽 크게 선택해 주세요. 오. 예를 들면 7번 아이언을 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6번 아이언을 번. 이렇게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잔디에서만큼의 터치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거리가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클럽은 길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볼 포지션입니다. 볼 포지션은 살짝 오른발에 가까이. 그러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왼쪽에 실리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오른발에 살짝 두시면 살짝 왼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왼쪽에 실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걷어 올리려는 분들이 많죠. 탈출을 시도하니까 걷어 올리는 느낌보다는요 가볍게 아래로 떨어뜨려서 공만 살짝 쳐주시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심은 살짝 왼발에 싣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오. 자, 이렇게 셋업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이 그립의 악력을 최대한 풀어서 부드럽게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립의 악력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4 정도? 4. 네, 그 정도로 잡아주시고 시선도 중요해요. 시선 처리를 공 앞도 아니고 공 뒤도 아닌 바로 공 위를 보면서 샷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공을 위를 보는 이유는요. 뒷땅을 방지하고 터치를 또 얇게 하기 위함이니까 절대로 이 공 뒤에 모래를 의식해서 공의 뒷면을 보지 말고 공 위를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벙커샷을 우리가 일반 윈도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티 위에다가 공을 올려두고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티 위에 올려두고 아이언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위에 올려놓고. 네, 좋은 올려두고 연습 방법 같아요. 네. 아. 정말 저 티를 안 올려두고. 건드리고. 네, 공만 최대한 공만. 걷어서 칠 네. 수 있도록 아, 했는데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하체는 발을 비볐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클럽을 그렇죠. 짧게 그래서. 잡고 중심은 살짝 왼쪽, 시선을 공 위를 보고 쳐주시면 이 연습 됩니다. 방법을 보니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의 깨달음이 지금 종이 울렸습니다. 오셨나요? 네. 종이 울렸나요? 페어웨이 무릎을 타. 벙커를 저렇게 연습. 아차. 공만 걷어낸다. 예. 네. 자, 이때 아이언으로 티가 아닌 이제 공만 치려고 하다 보면요. 이 공을 얇게 치는 방법을 또 터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얇게 치는 건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티 위에 올려두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셋업부터 제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 클럽 더 긴 클럽으로 그립을 짧게 잡으시고 네. 중심은 살짝 왼쪽에 기울여서 시선은 공 위에를 볼 거예요. 이때 이제 그립의 악력은 1부터 10 중에 4 정도 4. 레벨로 잡아주시고요. 자, 상체 스윙으로 이제 벙커샷을 해서 탈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나이스 아웃. 네, 나이스 아웃. 감사합니다. 자, 이 규칙만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면 티샷이 벙커로 들어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투온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과 그것에 대한 이제 해답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라운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사실 스윙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렇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미스만 줄여주셔도 코스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은 플레이를 또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 답변이 시청자분들께 꼭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연희 프로 오늘 설명 잘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린 주변 벙커보다는 네. 사실 저는 그 페어웨이 벙커보다. 페어웨이 벙커보단 그린 짧은- 주변 벙커가 훨씬 더 그렇죠. 고민거리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계속 봤을 때 앞으로 굴러오는 것 같아요. 네. 탈출이 안 되죠. 네, 탈출이 안 네. 되고 맞아요. 다시 제 앞으로 어느 순간 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스윙의 문제보다는요. 페어웨이 벙커보다 이제 그린 주변 벙커는 셋업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편이에요. 이 셋업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자 흔한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헤드를 여는 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헤드를 열었는데 스탠스를 똑바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헤드가 보는 방향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상당히 오른쪽을 보고 있죠. 아. 상당히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스윙을 하신다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네. 벙커샷에 이제 벙커샷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벙커샷은 아웃 인으로 쳐야 돼라는 걸 알고 계세요. 네. 하지만 스탠스가 이렇게 바로 서게 된다면 아웃 인이 아니라 인에서 아웃으로 나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생크, 뒷땅, 탑볼 등이 이제 많은 터치 미스가 생겨나는 건데요. 사실은 셋업을 하실 때 헤드를 똑바로 정렬을 해놓으시고 로프트를 이렇게 눕히면은 그립 끝이 뒤로 밀려나잖아요. 네. 네. 자, 이 그립 끝에 내 배꼽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아하. 되겠죠. 자, 여기 있던 제 몸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 헤드 면에 맞는 어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시작을 할 때 스탠스 라인대로 백스윙을 가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아웃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스탠스 라인대로 스윙을 해야 되니까 아웃 인으로 빠져 지나가면서 방향성이 조금씩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립 끝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네. 처음에는 똑바로 정렬을 하시고 눕히세요. 눕히면 그립 끝이 뒤로 와 있죠. 네. 이 그립 끝에 제 배꼽 라인을 맞춰서 맞추고. 몸을 이동시키고 자, 이때 또 무릎을 굽혀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스탠스 라인대로 아웃 인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방향이 똑바로 가네요. 무릎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희가 그 사실 벙커샷은 무조건 왼쪽을 보고 쳐야 돼. 아 그래요? 아 왼쪽을 봐야 네. 되나요? 그냥 왼쪽을 보라니까 본 거지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다 너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현희 프로의 여러분들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뭐 너튜브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우리 골프의 스포츠 채널의 아들이죠. 박기룡 프로가 레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머리 고정, 하철 고정. 채널 고정. 고정.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룡 프로 레슨 주제 네. 어떻게 되죠? 임팩트 편이에요. 이게 코스에서 이제 공을 칠 때 공이 정타에 잘 맞지 않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의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임팩트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신 네, 건강. 알겠습니다. 박기룡 프로 임팩트 편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요. 이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는 실시간 너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IB 스포츠 그리고 골프 앤 스포츠 채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박기룡 프로, 조현희 프로에게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 방송 중에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레슨 Q&A 순서 오늘 두 번째 레슨입니다. 박기룡 프로 함께합니다. 네, 지난 레슨 때 물어보셨던 질문들 중에 정확한 임팩트 만드는 방법 그리고 모든 클럽이 거리가 똑같이 나간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팔 동작이 좋아질 수 있게 느린 동작으로 큰 원을 그려보시라고 답변을 해드렸어요. 네.
그렇지만 조금 저 스스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임팩트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물론 느린 동작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봐도요, 굉장히 그 팔 동작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꼭 그렇게 연습도 해주시고요. 네, 모든 아이언이 이제 뭐 5번, 6번, 7번 똑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임팩트가 좋지 못해서 공에 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클럽마다 제거리가 나가지 못하고 똑같이 가는 건데요. 특히 이게 긴 아이언일수록 거리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긴 아이언일수록 로프트 각도가 이제 서게 되면서 백스핀 양이 이제 자체적으로 적어지게 되는데 임팩트에서 힘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 백스핀 양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캐리 거리도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임팩트와 타점만이 클럽마다의 제 거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임팩트가 좋아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오늘 좀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보고 그 동작을 그냥 몸으로 느끼고 몸이 기억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어드레스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임팩트는 그냥 체중 이동이 되면서 힙턴을 해주시면 돼요. 턴. 네, 어드레스, 임팩트 이 자세인데요. 이때 보면 이제 왼쪽 힙이 뒤로 빠지면서 회전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왼 힙을 너무 뒤로만 빼려고 하다 보면 체중 이동이 안 되고 좀 힙이 이렇게 뒤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힙이 타겟 방향으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체중 이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네. 좋은 임팩트 자세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어나지 않고 척추각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럽으로 왼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른쪽 힙을 밀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벽까지 골반하고 왼 다리가 오게 되면서 왼 다리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드레스, 임팩트. 그리고 이때 이제 손 모양을 한번 보세요. 네. 손 모양을 보시면 제가 그냥 골반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회전해 주는 것만으로도 손이 이렇게 왼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강하게 눌려 맞는 느낌의 임팩트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임팩트. 네. 네. 그냥 쉽게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근육에 이제 저장이 되니까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 주실게요. 네. 그리고 하체 회전이 되면서 왼쪽 힙이 이제 올라가는 느낌으로 회전이 되는데 상체도 이때 같이 올라가지 마시고 상체는 아래로 누르는 느낌이 들면은 네, 좀 더 강한 임팩트가 누른다. 만들어집니다. 느낌. 제가 연습장에서 이제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공을 치시기 전에요. 그냥 임팩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미리. 네, 미리 만들고. 만들고 이 느낌을 기억하시고 다시 어드레스 들어와서 스윙. 아, 오늘 자. 정말 많은 루틴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와, 거리 많이 와, 나갔어요. 네. 머리가 임팩트가 강해진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몇 번 아이언으로 지금 치고 계신 거죠? 저는 지금 7번 아이언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칠 보통 번 아이언. 거리가 저 평상시에 이제 160m 이제 어. 코스에서 160m 치는데 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임팩트 저도 훈련을 네, 해서. 임팩트가 자연스럽게 좀 강해진 느낌이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임팩트. 네. 아, 굿샷. 소리가 정말 좋네요. 네. 보통 남성분들은 그 클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치시면 적당할까요? 그 일반 골퍼분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마추어 분들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요즘 이제 워낙 거리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 생각에는 7번 아이언으로 한 140에서 150m 정도 그렇죠. 치시면 보통은, 화이트 티에서 무리 없이 플레이하실 수가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습 방법으로는요. 공을 칠 때 임팩트에서 팔을 멈추는 느낌이에요. 팔을 멈춰라. 멈추세요.
가능할까요? 팔을 멈추라고요? 멈춰. 네. 제일 어려운 이거는 거죠. 멈추는 동작이. 앞서 이제 연희 프로가 던지는 느낌에 대해서 레슨을 많이 해줬는데 네.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임팩트에만 조금 집중하면서 팔을 멈추시는 건데 제가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팔을 자, 멈춰라. 백스윙. 아하. 오. 이게 굉장히 좀 뭐 짧게. 공의 뭐 진행 방향은 뭐 상관하지 말고 임팩 네. 연습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 팔만 괜찮습니다. 멈춰라. 와. 음. 이렇게 되면 팔을 멈추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요. 네. 이렇게 그 클럽이 몸이 이제 클럽을 끌고 내려오고 팔이 끌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팔이 멈추게 되면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 클럽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아. 릴리스가 되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연희 프로의 레슨과도 조금 네. 연관이 되네요. 연관성이 있어요. 네. 네, 비슷합니다. 아.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 그렇죠. 저도 사실 저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네. 필드에서는 제가 잘 안 하지만 네. 미스가 좀 될까봐 겁이 많아서. 근데 저게 잘 맞을 때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맞아요. 아주 뭔가 연습 거리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연습장에서 진짜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임팩트가 좋아지실 거예요. 맞아요. 네. 팔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팔이 예, 멈추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명언이네요. 남자분들 중에 힘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힘이 세신 분들. 아, 네. 그분들은 진짜 아마 멈춰요? 이 클럽이 가는 것까지도 잡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와. 그렇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럼 네. 부상 옵니다. 다치죠. 네. 네, 엘보 오고 어깨도 지금 굉장히 뱅. 경직되죠. 이러면서 다 부상으로 이어지니까 힘을 빼시고 힘을 뺐는데 힘이 잘 안 빠진다. 그런 분들은 팔이 아니라 이 힙 골반으로 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골반으로 지금 제가 클럽을 골반에 갖다 대는데 이 네. 골반으로 공을 치는 느낌. 아. 음. 딱. 아까 제가 오른쪽 힙이 돌아 나가라라고 했잖아요. 그 골반으로 느낌으로 공을 네. 친다. 오, 이렇게. 네, 진짜 제 느낌에는 지금 이 클럽으로 때리는 느낌이에요. 네. 네. 아.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골반으로. 네, 백스윙을 조금 짧게 가고요. 여기서 힙으로 오.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스윙이 끝까지 그냥 왼쪽 사이드 이 몸이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음. 힙하고 회전이 되면서 힙이 멈추게 되잖아요. 때리는 네. 순간. 그러면서 힙과 팔이 멈추게 되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또 동작을 살펴보면 아까 레골스에도 나왔지만 왼무릎과 오른 팔꿈치가 동시에 펴지는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힙으로 좀 공을 때리는 느낌이고 공을 때리는 순간 힙과 팔이 멈추는 느낌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임팩트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연습 방법이면 충분히 임팩트가 좋아질 수 있지만 네. 또 그렇게 이렇게 해봐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릴 거예요. 네. 이 팁은 좀 이미지를 가지시기에 좀 좋은 건데요. 이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팔 동작이 좋지 못해서 공을 때리는 느낌을 몰라서 공을 못 치시는 거예요. 네. 이 잘 던져줘야 되는데 네. 던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여성분들 중엔 공을 잘 못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가 아니어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건 되게 당연한 건데 어렸을 때 이제 남성분들은 공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네. 심지어 칼싸움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동작이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남성분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몸에 익혀진 거죠. 임팩인지도 모르고 그게 맞아요. 임팩에 대한 어떤 느낌을 뭐 축구든 야구든 뭐 맞아요. 피구든 팔씨름이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알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오늘 네. 무릎 두 번 칩니다. 예. 두 번. 네. 그래서 공을 많이 던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잘 던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망치질을 한다는 생각으로 공을 한번 네. 쳐볼게요. 망치질. 네, 망치질 이렇게 요 스냅이죠. 네. 근데 요 위 아래가 아니라 약간 옆으로. 아, 톡. 옆으로.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목탁 두드리는 느낌도 나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나무와 못 대신에 네. 조금 이 스펀지와 티를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또 소품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어. 이게 나무와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 못을 티를
스펀지에 박아두고요. 네. 공을 칠 때 약간 임팩트 때 느낌에 이 망치로 두들긴다는 느낌으로 네. 톡 톡, 톡 이렇게 쳐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약간 스냅이 이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손목으로만 먼저 해볼게요. 약간 손목의 느낌을 찾기 위해서 손목으로만 톡, 톡, 톡 이렇게 지금 티가 박혔어요. 네. 네, 이런 느낌이고요. 조금 더 이제 큰 스윙을 가져가면서 손목이 접힌 방향으로 팔꿈치도 접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톡. 아. 네. 진짜 임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풀스윙으로 가야 되겠죠. 네. 손목, 팔꿈치, 어깨 회전, 어깨 회전 톡. 딱 네. 줘주는 느낌. 오늘 저한테 그걸 주고 가셔야 되겠어요. 이거 드릴게요. 네. 이 느낌으로 해보시면은 조금 임팩트 때 공을 때리는 느낌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숏아이언이나 조금 미드라이언, 좀 짧은 클럽들은 티를 약간 사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네, 이런 하향 느낌으로 타격이군요. 치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은 그렇죠. 좀 네. 다운볼로 하향 타격을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롱아이언이나 유틸리티 그리고 우드류를 좀 치시는 분들은 이 티를 수평으로 받고요. 수평으로 치는 느낌으로 치면은 조금 이렇게 넓은 완만한 스윙을 하시면서 공을 좀 때리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밑에서 살짝 밑에서 위로.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을 하는 느낌으로 네.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시고 임팩트에서 힘 전달을 공에 제대로 하셔서 좋은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그 임팩트에 관련돼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정말 그 느낌을 알기 쉽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근영 프로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실전 레슨 Q&A 편으로 함께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이잖아요. 두 분의 레슨을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마 두 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그 아마추어 분들에게 그걸 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줘? 네. 아니 그걸 왜 처음부터 좀 알려주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속이 뻥하고 시원한 그런 답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